네, 오늘은 디폴트 옵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폴트 옵션에 대한 결론은 최선이 아닌 차선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이 제도, 이 상품이 장점만 있는 최고의 상품, 제도는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건 아닙니다. 이게 나쁜 거면 금융기관들이 이토록 많이 홍보를 하고 정부가 관련 법을 만들고 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금융기관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투자자한테 권하는 이유는 이게 단지 투자자한테 좋아서만은 아니고 이제 금융기관들의 이해관계도 얽혀 있다는 거, 그 부분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자, 일단 디폴트 옵션이 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이 디폴트 옵션은 DC와 IRP처럼 투자자가 운용자가 직접 운용을 하는 이제 퇴직연금에 해당이 돼요. 제가 돈을 퇴직연금에 넣었는데 상품을 지정하지 않으면 이 돈은 원금보장 상품으로 운용이 되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 리스크가 없는 상품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정기예금이 있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낮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2, 3%, 1, 2% 정도의 수익률을 내다 보니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내는 선진국의 이제 연금들과 비교가 되는 거죠. 선진국들은 뭐 5%가 넘고 뭐 10%에 육박하는 그런 수익률을 내고 있거든요. 그럼 이 수익률을 높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리스크가 있는 결국은 펀드와 같은 상품들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퇴직 자금 운용자들이 펀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는 이 펀드가 어떤 거냐가 중요할 텐데요. 네. 기본적으로 뭐 다양한 옵션들이 있을 텐데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원금 보장형 옵션입니다. 네. 이거는 과거 제도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정기예금과 같은 상품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디폴트 옵션이 반쪽짜리 제도라는 비판도 있어요. 이거를 선택하면은 과거랑 이제 똑같이 돼버리는 거니까요. 그런데 뭐 제 생각에는 굳이 펀드를 원하지 않는, 그냥 정말 리스크 프리한, 리스크가 없는 상품으로 퇴직금을 운용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저는 잘 된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한쪽 끝에는 펀드의 100% 운용이 되도록 하는 옵션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는 이 두 가지를 섞어가지고 운영을 하게끔 하는 옵션들이 있죠. 뭐 50대 50 또는 30대 70 이런 식으로 뭐 하이브리드형으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펀드에 어떤 게 있냐가 이제 중요한데요. 대부분이 TDF라는 펀드를 운용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TDF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이 TDF에 대해서는 과거에 3년 전에 그 특징과 유의사항에 대한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고요. 제가 중요한 것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TDF는 여러 상품들, 여러 지역들의 분산 투자를 해요. 특히 이제 주식과 채권으로 이제 간단히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이제 주식과 채권에 분산 투자를 하고 그런데 이제 개인의 생애 주기에 맞춰 가지고 이 비중을 조절을 하는 거죠. 젊을 때는 주식 비중이 높았다가 나이가 들수록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니까 주식 비중을 낮추고 채권 비중을 높이는 거죠. 자, 그런데 이 TDF의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높다는 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낮은 ETF와 같은 이런 상품들에 비해서 높다는 거죠. 수수료가 한 0.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0.5%가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0.5%보다 높은 펀드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보다 낮은 펀드들, ETF들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억을 연금으로 운영하고 있을 때 0.5%면은 1년에 50만 원이에요. 근데 보통
이 연금은 굉장히 오랫동안 운용하는 자금이지 않습니까? 뭐 20년이라고 하면은 단순 계산했을 때 매년 5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을 수수료로 내는 셈인 거죠. 장기적으로 보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은 어쨌건 간에 굉장히 많이 분산이 되어 있는 펀드지만은, 네, 그리고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원금 손실 가능성은 있다는 거예요. 자, 시나리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네, 젊을 때 주식 비중이 높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젊은 시기에 주식이 계속 하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었을 때, 네, 채권 비중이 높았을 때, 그때는 이제 채권의 가격이 하락하는 거죠. 네, 그런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을 거고, 또 다른 시나리오는 이제 최근 몇 년 전에 있었던 건데, 금리가 상승하면서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그런데 경기는 침체 우려가 있으면서 주식시장도 하락하고, 그래서 주식과 채권이 모두 하락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요. 물론 이런 시나리오들이 장기적으로 유지가 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긴 하죠. 어쨌건 간에 단기적으로 뭐 TDF를 사고 판다고 하거나 하면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이, 네, 초과 수익률을 낸다라는, 네, 그런 확신이 있다면, 그리고 이 가정이 유지가 된다면, 네, 그러면 TDF도 괜찮습니다. 네. 하지만 수수료를 고려했을 때는 아무래도 수수료가 저렴한 ETF를 운영하는 게 더 최선에 가깝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대신 ETF로 운영을 하려면 그만큼 본인이 이 주식시장, 네, 경제에 대한 그런 역량을, 노하우,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수수료를 낮추는 대신에 그만큼의 역량을 길러야 됩니다.